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작가가 살아남을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창의적 사고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 영상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편협한 영상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의적 사고를 하는 것에서 1편이랑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러한 것부터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뭐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어, 뭐 인간관계의 정치적인 거나 뭐 그런 것에서는 필요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창의적인 것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제가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얘기는 하나의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를 얘기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반론을 제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에 반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를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일침을 가했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거기까진 생각 못 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되게 일반적인 거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반대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의 모든 생각들의 시발점은 누군가가 어떠한 뭐 현상이 있던 말이 있던 사상이 있건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서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뭐 요거는 제가 옛날에 똑똑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을 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해서 하고 일침을 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일침을 가했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음, 뭐랄까 자꾸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데 이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사람한테는 그게 좀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은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광우병 시위가 일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가 시발점이 그렇게 썼죠. PD 수첩에서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PD수첩에서 미국 소를 취재를 해가지고 보여줬죠. 이 미국 소들이 어땠었죠? 병들고 서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나갔었고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광우병 시위에는 동의를 하지 못했었어요. 자, 이것이 아까 얘기한 거랑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자, PD수첩에서 병들고 서지도 못하는 미국소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한우는 한국 소들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겠죠. 깨끗하고 건강하고. 근데 저는 의아했었던 게 PD수첩에서 미국 소들을 취재를 해서 보여주는데 그럼 한국 소들은 어떤 것이냐? 라는 걸 보여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생각을 하기에 당연히 미국 소가 저렇게 보여주니까 당연히 한우는 굉장히 깨끗하고 건강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물론 이제, 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왜 반대적으로 생각을 일단 했었냐면은, 제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 옆에 소 농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 농장이 너무 더럽고, 그 소들이 병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미 군대에서 이 너무나 더럽고 병약한 소들을 많이 봤어요. 똑같은 소들을. 이 PD 수첩에서 보여줬었던 미국에 있는 이러한 나쁜 소들을 우리가 먹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저는 봐서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소들 많던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요 하나만으로 뭐 광우병 시위가 이렇게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뭔가 하나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반대는 반대값이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이렇게 좀 당연한 순리의 생각이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뭔가에 이렇게 좀 소요적인 사태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건 창의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건데 되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요거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예를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럼버스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에 가서 신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콜럼버스는 이 신대륙이 뭐라고 생각했죠? 이 신대륙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거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콜럼버스 생각에 자신이 서쪽으로 가면은 무조건 인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서쪽으로 가서 인도가 아니었죠.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단순한 생각으로 보면은 이 사람 머릿속에는 서쪽으로 가면은 인도가 나온다라는 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인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현상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야, 당연히 지금 내가 봐도 거기 가면은 생긴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자연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콜럼버스는 참 멍청하다. 왜 그거를 몰랐을까? 라고 하면서 나라면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더 생각의 나래를 펼쳐볼게요. 자, 인도라는 거는 실제로 지금은 하나의 나라지만 일단 인도의 크기가 유럽만한 잖아요. 그리고 뭐 이 당시에는 사실은 개발이 되어 있는 유럽보다 개발이 되어 있는 인도의 땅 크기가 더 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도 사실은 인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니 가늠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사실은 인도의 크기를 가늠을 못했을 겁니다. 자, 크기가 그렇고 인종 지금도 인도에 가게 되면은 거의 진짜 백인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흑인 같은 사람도 있고 완전히 그냥 황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말 비슷하게 생긴 인도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자치주도 있는데 자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도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옛날에는 자, 문명의 수준을 봤었을 때 엄청나게 고도화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정말로 문명이 떨어지는 원시 부족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터번을 쓰고 막 그냥 그런 인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도시와 시골의 차이들도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을 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콜럼버스가 그 전에 실제로 인도 사람들을 보고 실제로 인도를 가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봤었던 게 인도의 한 부분이라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걸 알고 있고 뭔가 인종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인도는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 당시에는 하나의 인도가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많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인도를 묶어놔서 아, 우리가 인도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같은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생각조차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다른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콜럼버스가 사실은 여기가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콜럼버스가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수익을 냈었어야 됩니다. 수익을 냈었어야 되는데 이 투자한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인도였어요. 그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내가 신대륙을 발견을 했다 하고 뭐 이것에 대해서 지금에야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게 더 대단한 일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당장 이 배를 타고 온 거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갔는데 전혀 모르는 새로운 도시를 찾아냈다. 근데 막 그거를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거죠. 복잡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콜럼버스가 하나를 더 알아서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나는 갔다 왔으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의 심리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가 인도였다. 우리는 인도가 아닌 걸 알지만 인도라고 연기를 하자. 어차피 인도가 너무 넓고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 신기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뭘 가져가서 야, 이것도 인도 거더라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인도 브랜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인도라는 거는 알 테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인도 거다 라고 하면은 되지 않겠냐 이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 건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 영화를 만들든 이야기를 만들든 요 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뭐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과학의 범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뭐 예를 들면 뭐 우주과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한 걸 하나 예를 들 텐데 여러분들 가끔씩 먼 어디 별에 뭐 물이 있고 어떤 기후에 뭐 이런 별들이 있다라는 거를 발표하는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망원경으로 그 별이라는 게 사실 실루엣이나 무슨 색깔인지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정말 뭐 그냥 아주 흐릿한 불빛 정도라도 보이면은 다행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를 유추를 해냅니다. 근데 왜 제가 창의적인 사람들이 작가뿐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사람들만 살아남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분야에 사실은 쓰이는 거예요. 내가 뭐 물건을 팔든 과학자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사실은 여러 사람이 되더라도 창의적인 사람들만 살아남는 사회가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길게 얘기했으니까 아무튼 우주과학을 했었을 때 자, 아주 먼 곳에 밝기가 10 정도인 별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게 뭐 별인지 뭔지 아무튼 뭐 별이 뭐 어떤 데는 태양이 두 개인 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위성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별들, 그러니까 그건 항성이라고 하나요? 행성?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지구인 것처럼. 자, 근데 그 지구 같은 행성이 얘를 이렇게 지나갈 때, 요렇게 앞에를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지나가겠죠? 요렇게 겹쳐졌을 때, 이 별의 평소의 밝기보다 얘가 밝기가 한 8 정도로 낮춰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앞에가 하나 가로막으니까. 정말 아주 미세하겠죠. 그리고 얘가 요렇게 겹쳐졌을 때 다를 거고 요렇게 겹쳐졌을 때 다를 겁니다. 그리고 다른 행성들이 또 두 개가 겹쳐질 때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도 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다립니다. 이 밝기가 다시 10이 됐다가 다시 8이 됐다가 뭐 다시 9가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화들이 있겠죠. 물론 요 그 태양계에 있는 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영향을 주기는 할 텐데 아무튼 요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어 요거의 뭐 공전 주기 아니면은 별의 크기 그리고 거리, 태양과의 거리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다른 별들과의 중력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별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게 뭐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게 창의적인 거랑 뭔 상관이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뭔가 하나의 현상이 있었을 때 얘가 불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네. 그러면은 아, 저건 밝아졌다 어두워지는구나. 라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각의 나래가 뻗어져 나가서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이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어, 인간 관계나 아니면은 뭐 영화 스토리나 그런 것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명작 같은 데들을 보면은 그 빌런이 멋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못돼 처먹은 악당이 아니라 이 빌런이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인지 악인지 애매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입체적입니다. 자,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겐 작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나라는 삶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남들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하나의 누군가로 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봤었을 때는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작가일 뿐이겠죠. 그리고 뭐 소모품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남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인 경우에 되게 무례하거나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뭔가 그냥 반대적인 말을 툭 던진 다음에 그냥 일침을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그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지? 남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사실은 그러니까 요런 거죠. 반대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요거 자체가 단계가 있는 겁니다. 1단계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2단계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3단계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4단계 그 이상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파고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잖아요. 왜냐면은 몇백 수 앞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뭐 인간이 내다볼 수 있는 수의 경우는 뭐 어, 컴퓨터를 지금은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아무튼 요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생각의 범위가 미쳐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불행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되냐면은 내가 불행하니까 남은 행복할 거라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결론이 나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데 미국 영화를 보면은 가족 영화, 가족의 사랑을 그린 영화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 미국은 정말 저렇게 가족이 따뜻하게 지내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뭐 한 20년 전에 그럴 때 우리나라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가정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뭐 극복을 좀 해보기 위해서 가족애를 그린 영화들이 많이 생겨난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유도를 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 미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복한가 보다.'가 아니라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영화를 만들어 내는 거죠. 좀 요렇게 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도 양면성과 입체적인 걸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남도 분명히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의 사고가 단계가 한 단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러면은 나는 누구의 소중한 자식이야. 근데 남도 누구의 소중한 자식이라는 것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거죠. 자,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사람마다 지능이 발달하게 되는 자기만의 그 특화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종목이 있습니다. 뭐 저는 좀 그림 쪽에서 재능이 있는 거고, 근데 기본적인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왕자의 게임을 봤는데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막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인물을 만납니다. 이 인물을 봐서 단순한 인물인 줄 알았더니 이 인물도 참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도 복잡한데 알고 보니까 내 마누라하고 어떻게 뭐 또 막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고 얘가 연결돼 있고 얘가 연결돼 있고 얘가 연결돼 있고 얘가 연결돼 있고 막 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이 연결돼 있고 복잡하면은 다냐?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여기서 왜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타임 순서대로 봅니다. 타임 순서대로 봐서 되게 보다가 생각지 못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린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1차원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생뚱맞은 장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약간 재미가 없고 이야기의 구성이 탄탄치 못하다라는 영화들은 이게 진짜 그냥 우연히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잘 짜여진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앞서서 힌트를 준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시간의 순서대로 봤으면 왜 저런 일이 생겼지? 라고 했는데 그 나중에 많은 거를 추리해 보니까 저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당위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뭐 그리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죠. 이 터치가 온 다음에 왜 이 터치가 와야 되고, 이 터치가 온 다음에 왜 이 터치가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터치가 왔다. 물론 그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냥 그려가지고 잘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림들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면성과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터치가 나온 다음에 얘네가 관계가 있고 이 관계가 말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서 저는 제 그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왜 여기에 점이 찍혀 있고 왜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왜 얘는 얘보다 톤이 낮으며 왜 얘는 얘보다 위에 와 있고 왜 이 점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왜 요거보다 요거는 짧고 요거보다 요거는 긴지 그러한 당위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계를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만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칙이라는 게 말이 안 될지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가 연결이 되면서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된다면은 그 세계만의 세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1편에서 얘기를 했었던 자기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각적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러한 기반이 탄탄한 그리고 이 모든 인물 관계가 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현실적인 거죠. 저는 현실적인 것에서 창의적인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왜 저렇게 되었었을까? 뭐 나쁜 놈이니까 저렇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단순하게 나쁜 놈이니까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을 할 거야라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될 텐데 내가 그냥 대중 일반 대중이 아니라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것을 가져가고 그것으로 뭔가 특히 작가가 되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사고의 구조 자체를 끊임없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장 창의적 사고의 반대가 되는 게 생각의 독재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아까 지능인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요걸 그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생각의 범위가 이런데 생각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 사람, 이렇게 넓어진 사람. 제가 이거는 뭐 동물에 깃대어서도 설명을 드렸고 아무튼 요러한 지능이 있을 것이고 생각의 독재라는 거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생각과 자기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음,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사람이 20대 때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가 더 창의적인 경우도 많겠죠. 물론 나이 들어서 더 창의적이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창의적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만 창의적인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작가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제가 생각하는 저에 대한 답인 거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경우에도 꽤 있죠. 젊었을 때는 되게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뭔가 그랬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맨날 너무 좀 생각이 자기는 어렸을 때 생각해가지고 계속 그런 줄 아는데 생각이 너무 짧아 보인다라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게 그런 척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하나의 사상, 하나의 사상이나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에 굉장히 재미없게 얘기가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얼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영화가 있었죠. 그게 코로나 영화. 코로나를 중국이 얼마나 슬기롭고 그렇게 그 견뎌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려냈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선전 영화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거를 아주 잘 아이고 뭐 이거 따봉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한 경우가 이제 미국의 영웅주의를 영화로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미국인들이 뭐냐 무찌르고 뭐 무슨 일이 생겨도 막 미국인들이 다 해치우잖아요. 캡틴 아메리카가 지구를 지켜주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미국 사람들이 진짜 우리 전 세계를 지켜주는구나 이런 거를 아주 그냥 문화적으로 문화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파고 들었잖아요. 우리한테 약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세뇌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러려면은 그러니까 좀 세련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의 코로나 영화 이번에 만든 거 보면은 돈도 많이 들였어요. 돈도 많이 들였는데 인물, 인물들이 전부 다 평면적입니다. 물론 뭐 인물들이나 그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평면적이어도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 중에 거짓말의 창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획일적인 사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를 만든 사람 자체는 생각 자체가 평면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뇌의 구조가 평면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만드니까 인물이 그냥 그거에 따라서 평면적이 돼버린 겁니다. 행복한 남편과 여자가 있는데 이 간호사였던 사람이 코로나를 하게 되면서 뭐 이렇게 제가 뭐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그냥 틀어준 것만 봤는데 딱 봐도 너무 재미가 없고 유치하고 촌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가끔씩 잘하던 사람들도 영화의 메시지를 좀 인위적으로 넣다 보면은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거나 갑자기 뭔가 굉장히 경직돼 보인다라고 보여지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능한 감독인데도 제작사에서 너무 개입을 해가지고 영화가 제작사의 뜻대로 가가지고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화를 한다라든가 선동을 하는 영화도 잘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이 평면적이지 않고 어떻게 되는데 아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흘러간다고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아, 이 사람들이 무슨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근데 저 인물이라는 게 작가는 작가가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으니까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그냥 나쁜 놈들은 나쁜 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죄다 나쁜 놈들만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 착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것도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또 어느 지점에서는 그게 잘 맞아가지고 적당선이 되면서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재미가 없겠죠.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는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무조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 안에 있는 걸로 어차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우주에서 가져온 걸로 뭐 한 경우도 있지만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거를 쓰는 방법을 알아냈네. 아, 이거를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었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랑 항상 곁에 있었는데 그것을 좀 뒤늦게 알아버린 약간 어떻게 보면 반전 영화처럼 뭔가를 찾아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거나 너무나 참신한 이야기다라는 것도 보면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그게 또 너무나 이상하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논리가 있고 게임을 하는데도 저 사람이 너무나 창의적인 방법들 근데 이게 뭐 창의적이기만 하고 지면 안 되겠죠. 근데 너무나 필승적인 우승 전략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남들이 안 하는 방법대로만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다. 다 계산된 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우리는 왜 지금까지 저런 생각을 못 했었지? 하면서 뭔가가 발전이 되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라는 거는 뭔가 하나를 봤었을 때 그거를 단순하게 치부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고 당위성이 생길 수가 있고 어,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너무 생뚱맞게 나오게 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걸 얘기를 하면 좀 너무 또 길어질 텐데 음, 저 작가가 어떤 경우에는 누가 봤을 때 너무 이것저것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작가 자신이 생각했었을 때는 이거는 되게 나한텐 당위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물론 그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좀 어려운데 본인은 그렇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뻘짓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뭐 저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근데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착실하게 많은 것들을 입체적으로 사고를 하고 입체적인 사고의 단계가 좀 넓게 보고 근데 이 넓게 보는 게 순간순간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적고 내가 이제 구조를 만들어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만들어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훈련적으로도 가능하고 물론 사람의 두뇌는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입체적인 사고의 방식에서 근데 이게 되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되게 너무 복잡하고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쓰는데 제가 그림 그린 날에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맨날 거의 못 자는 건데 왜냐면은 뇌가 너무 활성화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뇌가 가장 활성화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시를 읽을 때예요. 시를 읽을 때 뇌가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는 은유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비유의 비유, 은유의 은유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감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뇌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뇌가 가장 활성화가 될 때가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창작 활동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상화를 그리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림을 제가 아무튼 집중해서 그릴 때 너무나 뇌를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아무튼 새벽에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뇌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실 생각을 깊게 한다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야 그렇게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리고 대충 그냥 있는 얘기들에서 반대적인 얘기만 툭툭 건드려도 아 나는 이렇게 냉소적이고 아 야 몰랐지 내가 이렇게 일침을 가할 줄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자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남이 하는 얘기에다가 댓글로 그냥 "이렇게 했어. 난 똑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적으로 얼마나 창조적인 거를 만들어내느냐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의 창조물 아니면 누가 뭐 노래를 부르건 정치를 하건에 대해서 냉소적인 한마디를 내뱉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쪼끔 더 들어가는 비평도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창조물 자체를 내가 크리틱해도 까이지 않을 만큼의 창조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나를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창조물을 만들어내서 증명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남들 댓글에만 그렇게 다는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네. 물론 그 중에도 또 정상급으로 가면은 정말 대단한 댓글러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최고로 가면은 다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 또 긴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들의 종합인데, 아무튼 저 자신도 이거를 다 지키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 이런 걸 잊지 말고 항상 이런 작가가 되어야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 자체에도 뭔가 반론을 제시할 게 굉장히 많으실 수 있을 거고, 어, 또 뭔가 이렇게 오해가 있으시거나 오역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저 자신도 이 얘기를 하면서 더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를 보신 분도 혹여나 제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보셨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창의적인 사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음, 제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